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시에 가장 미스터리한 유령선 사건, 15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 메리 셀러스트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미스스한 이야기에 새로 시작되는 코너, 괴담 코너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올라오던 실제 사건들과 미제 사건들은 그대로 업로드되고 괴담은 더해서 업로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최소 주 5회는 업로드될 예정이죠. 괴담 코너는 기존에 알려진 괴담, 찾아낸 괴담,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 투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영상으로 구성됩니다. 괴담은 재생 목록을 따로 파고 썸네일에 차별점을 좀 두어서 구별이 가능하도록 해두겠습니다. 투고해주신 사연은 두 가지로 활용됩니다. 영상으로 제작되거나 한 가지는 주 1회 진행할 라이브에서 한 편의 사연을 같이 보고 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사연에 채택되면 상품도 지급되니 댓글에 구글폼 링크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연 투고 부탁드립니다. 잡소리가 길었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잘 생각해보면 배는 광활한 바다 위에 떠있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육지와 가깝다면 모를까 망망대해에서 무슨 일이라도 난다면 다른 것들에 비해 의지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지금이야 기술의 발달로 구조를 비롯해 무전기, 조난 신호기가 있어 훨씬 생존 확률이 높아졌지만 지금도 해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죠. 당연히 과거에는 더 심했습니다. 배가 난파되거나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타고 있던 사람이 다 죽는 건 흔한 일이었죠. 오늘 주제인 메리 셀러스트호 사건도 단순히 배가 난파되어 사람들이 죽은 일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시에 가장 미스터리한 유령선 사건이라 불리지 않았을 겁니다. 1872년 12월 그라티아호의 승무원들은 대서양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다름 아닌 배였죠. 항해를 하는 배가 그라티아호 하나도 아니고 이상할 건 없었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배에 돛은 올라가 있었지만 평평해 보였고 더 자세히 보니 찢어진 것 같이 보였거든요. 게다가 배는 제대로 항로를 유지하지도 못했죠. 그라티아호는 신호를 보냈지만 배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요. 곧 다른 선원들도 배를 보았고 배가 난파했거나 표류 중이다로 결론지었죠. 그라티아호는 몇 시간 동안 배를 쫓아간 끝에 결국 표류 중인 배를 따라잡았습니다. 조타수를 비롯해 항해사 그리고 몇몇 선원들은 표류 중인 배에 올랐죠. 배에 올라탄 사람들은 배의 이름을 살펴보고 경악합니다. 한 달 전에 사라졌던 메리 셀러스트호였거든요. 배에는 아무도 없었고 전체가 젖어 있었습니다. 화물칸에는 1m 높이로 물이 차 있었죠. 침수를 막기 위한 물펌프는 총 3개였는데 하나는 작동 가능했고 나머지 2개는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화재나 선상에서의 내분 흔적은 없었기에 배가 난파했고 선원들이 전부 탈출했다로 결론지었죠. 충분한 물과 식량도 있었고 개인 물품도 전부 남겨져 있었던 데다 발견 당시까지도 배가 가라앉지 않았고 항해가 가능한 상태라는 점이 의심되기는 했지만 사실 그라티아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라티아호는 메리 셀러스트호를 인양해 갈 생각에 들떠 있었죠. 엄청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청문회를 거쳐야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라티아호 사람들은 걱정이 없었죠. 정말 자신들은 발견해서 가져온 것일 뿐이니 청문회는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청문회가 열리자마자 셀러스트호 사건은 언론을 비롯해 사람들 입에도 오르내리며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럴만했던 게 셀러스트호는 저주받은 배로 이미 유명세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메리 셀러스트호의 원래 이름은 아마존호였습니다. 조슈아 드위스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건조된 범선이었는데 아마존호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은 첫 선장인 로버트 맥렐런이었죠. 맥렐런과 아마존호의 처녀 항해는 1861년이었습니다. 목재 화물을 싣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런던으로 가기 위해 항해를 떠나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항해가 맥렐런과 아마존호의 첫 항해이자 마지막 항해가 될 줄은 말이죠. 선장 맥렐런은 항해가 시작되고 얼마 가지 않아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평소 건강했는데도 말이죠. 다음으로 존 노팅 파커라는 사람이 선장을 맡아 런던으로 항해를 재개했는데 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죠.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가 어선과 부딪히고 런던을 떠나고서는 잉글리시협에 다리와 부딪혔죠. 이대로 항해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 항구로 급하게 돌아와 수리를 하는데 정말 뜬금없이 수리 도중 화재까지 발생합니다. 조사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원인 불명으로 나왔죠. 수리를 한 이후에는 순탄하게 항해를 하는가 싶었지만 얼마 안가 또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배는 또 부서집니다. 존 너팅 파커는 해임당했고요. 아마존호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6년 동안은 말이죠. 1867년 배는 폭풍으로 또 자초되었고 망가진 배를 뉴욕의 치퍼드 하인즈가 약 1700달러에 구매해 8800달러를 들여 수리합니다. 1868년 아마존호는 미국 선박으로 등록되면서 이름도 메리 셀러스트로 바뀌죠.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었기에 저주를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동시에 배도 강화했습니다. 배의 썩은 부분은 전부 교체했고 바닥에는 구리판을
까는 등 문제가 없도록 동시대 다른 배들과 견주어도 손색가 없을 정도로 배를 수리해줘. 선장도 초짜나 문제가 많은 선장들은 제외하고 경험도 많고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벤자민 브릭스에게 맡겼습니다. 브릭스는 배 소유권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기에 보험금을 노리고 허튼 짓을 할 인물도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배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배를 난파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1872년 브릭스는 알코올 원액을 잔뜩 싣고 제노바로 향했습니다. 배에는 아내 사라와 2살 딸 소피아 그리고 선원 7명이 타고 있었죠. 고양이도 한 마리 있었고요. 가족까지 데려갈 정도로 브릭스는 항해에도 자신이 있었고 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메리 셀러스토는 제노바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사람들은 배가 또 저주로 인해 난파되었거나 혹은 해적들에게 잡혀 물건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라티아오가 발견하고 인양해 온 것이죠. 청문회는 1872년 12월 17일에 열렸습니다. 청문회는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브릭스의 가족과 선원 총 10명은 어디로 사라졌으며 진짜 저주인 건가 저주가 아니라면 원인은 무엇인가가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죠. 메리 셀러스토어에는 크게 손상된 흔적도 없었고 이들이 도망갔다고 하기에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항해는 충분히 가능했고 무엇보다 식량이 전부 배 안에 있었거든요. 해적들이 약탈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었습니다. 누가 다치거나 저항한 흔적도 없고 싸움의 흔적도 없었으며 금품을 비롯한 물건이 전부 남아 있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제기된 가설은 자작극설이었습니다. 메리 셀러스토어의 선주와 선장이 짜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 가설은 바로 반박당하고 맙니다. 일단 메리 셀러스토어는 막수리와 강화가 끝난 배였습니다. 보험금을 노렸다면 굳이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었죠. 결정적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하는 자작극은 오래되어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배의 선주, 선장들이나 하던 짓이었습니다. 메리 셀러스토어는 당장 배를 팔아도 보험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죠. 선장만 사라졌다면 모를까 선원들도 전부 다 사라진 것을 설명할 방법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배와 관련 없는 선장이라면 가능하지만 브릭스는 배의 지분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배를 난파시킬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 브릭스와 브릭스의 가족 선원들에게까지 모두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끝끝내 찾지 못했고요. 이들이 보험금을 노렸다면 숨을 게 아니라 구조된 척 세상에 나와야 했죠. 조사관 중 한 명은 선상에서 반란이 일어나 모두 죽은 게 아니냐라는 가설을 내놓았는데 이 가설도 금방 반박당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싸움에 흔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반란이 일어났다면 승자가 있어야 하는데 배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가장 유력한 동시에 많은 이목을 끌었던 가설은 그라티아오의 사람들이 메리 셀러스토어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가설입니다. 사실 그라티아오는 셀러스토어를 발견한 게 아니라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벌어져 바다로 던졌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양해 왔다는 것이죠. 혹은 인양이 갔을 시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일부러 모두를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라티아오의 사람들은 조사관의 말에 불같이 화를 냈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과 무엇보다 증거도 없었기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죠. 몇 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수사도 종결되었고 셀러스토어에서 사라진 10명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죠. 결국 미제로 남게 된 셀러스토어 사건은 후에 온갖 이야기가 다 돌았습니다. 괴물이 납치해갔다는 설부터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사람만 날아갔다는 설까지 많죠.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완벽히 미스터리를 설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담으로 사건 이후에도 새로운 선장이 부임하여 메리 셀러스토어로 항해를 했는데 마지막 선장은 이윤이 남지 않자 보험금을 노리고 배를 난파시켰습니다. 하지만 발각되어 버렸고 재판이 끝나고 3개월 후에 사망하고 말죠. 그렇게 셀러스토어는 저주받은 배로 수리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 사라졌고요. 메리 셀러스토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